들으면서 이거 뭐 겁도 나고 (1970년대) 이후에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 등 40종 이상의 신종 감염병이 지구촌에 나타났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태 환경 파괴와 함께 기후 위기가 이런 그 감염병들이 창궐하는 요인이다, 이렇게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 현상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18년에는 엄청난 폭염이 있었고요. 또 2019년에는 태풍이 여러 개 와서 그랬고요. 금년에는 이제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렇게 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는 사회 양극화를 가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런 더 큰 기후 변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무슨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혜를 좀 빌려주시면 미리미리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온이 지난 빙기에서 간빙기까지 가는데 만년에 걸쳐서 변했는데, 그때 기온이 4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년 만에 1도를 증가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상승 속도보다 자그마치 25배나 지금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한 이런 이제 생명체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멸종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 생명체는 단 한 마리도 저러한 대멸종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지금 인류가 있습니다. 6번의 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질 생명체가 바로 인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상태가 찜통이라고 하는 이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빠지게 되게 되면 인류는 스스로 밖으로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왔던 이곳으로 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시베리아 그 지역에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는 눈이 이제 덮여 있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가열이 돼갖고 녹아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햇빛이 들어왔다가 눈에 반사가 돼서 햇빛이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녹아버렸기 때문에 햇빛이 지구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온도를 스스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2도 이내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노선, 그거를 넘게 되면 우리는 지구는 스스로 이제 온도가 증폭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기후 위기로 들어간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위험을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그린 스완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다 대응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블랙 스완, 그러니까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이게 까만 백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위기, 우리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것도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것이고, 위기가 올 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위기가 일어나면 굉장히 당혹스럽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충격으로부터 끝나고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이 그린 스완은, 이게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스완은 위기 발생은 알아요. 위기가 일어난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정확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지녔고, 그렇지만 눈앞에 이 위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회복을 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이게 파멸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바로 그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보다 돌보는 세상, 나누는 세상, 아끼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만 바로 2도 이내 이런 안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이거 뭐 겁도 나고 또 잘 인류는 지혜가 있는 동물이니까 잘 대비하면 되지 않겠냐. 사실 대책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본인이 스스로 이 기후변화는 몸소 느끼겠는데 이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좀 주저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오차라는 거하고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은 5다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6이 되면 그건 틀린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는 2-3은 5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6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가 있다. 요번에 그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도 우리 기상청이 예보한 진로하고 또 영국이나 유럽에서 예측한 진로가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요번에 우리 기상청이 잘 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진로를 주로 대책을 세우고 또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는 전라도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나 또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다 모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후 변화 때문에 온다고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류의 인구가 늘어나고 세계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교통과 교류가 심해지는 것 자체가 이전에는 세계 한 구석에 있던 질병이 이제 전 세계로 나와서 퍼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기게 하는 뿌리는 기후변화와 상당히 맞닿아 있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가 신종감염병이 생긴 신종감염병을 더 쉽게 퍼뜨리게 하기도 하고 거꾸로 이제 이 기후변화로나 미세먼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질병을 더 쉽게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같이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기후변화 취약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득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계층은 물론이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기후에 많이 노출된 직장인들도 기후변화 취약 계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부산이나 아니 대구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폭설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동해로 지나갔지만 서해로 태풍이 오게 되면 밀물때 태풍이 겹치게 되게 되면 그때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해안의 도시들이 더 기후변화의 취약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중요한 부분은 취약한 계층, 취약한 지역, 그리고 관심을 덜 가졌던 어떤 그 생태계 조사 연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정확한 예보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그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우리 기상청이 이번에 그 바비와 마이삭 이걸 예보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정확했다. 사실은 기상청을 칭찬하는 말을 그간에 잘 못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웠다고 했는데 왜 선을 하냐? 강수량이 좀 덥다고 했는데 왜 많이 왔느냐? 금년도 6월까지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금년도 예측한 대로 덥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6월 말쯤 되다 보니까 이 갑자기 북극의 그 티베트 고원의 그 온도, 눈이 굉장히 빠르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북극 온도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그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그 기상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측했던 기후 변동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측이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쪽의 그 상공에 찬공기가 굉장히 장기간 정체를 했습니다. 대부분 여름철 되면 MT라고 해서 북태평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창출하면서 더위를 주는데 그 장기간 정체함으로 인해서 이 북태평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산을 못하면 인해서 이 장마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이 기후 변화는 앞으로 일상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집중호우나 또 강수 패턴이 이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 크기 때문에 관측망의 변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이제 취약계층의 문제가 됩니다. 그 미세먼지의 민감 집단과 폭염의 민감 집단을 잘 보면 거의 다 겹칩니다. 노령자와 질병자 이런 분들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 사태의 가장 취약자는 고령자들이고요. 치명률이 가장 높고, 그런데 가령 이제 폭염에 대한 대응으로는 무더위 침투를 해서 에어컨을, 공조시설을 틀어줘서 집단으로 같이 모여있게 하고, 미세먼지의 경우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했는데, 이렇게 공기를 시원한 공기나 깨끗한 공기를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빨리 섞어주는 시설은 코로나19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이제 강의실이라든지 혹은 지금 생기고 있는 집단 그 발병의 굉장히 큰 부분이 사실은 그런 폐쇄된 공간 속에서 공조시설의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 해결은 공학적이고 건축학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파 필터를 통한 깨끗한 공기를 공급을 하되 사람과 사람 간의 공기가 섞이지 않게 공기의 흐름을 유도해주는, 내가 숨쉬는 공기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는 위에서 공급되는 형태로 하면 이런 공간에서 사실은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환기 시스템을 통째로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그린 뉴딜에서 그러한 공학적인 해결책을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기술로 좀 개발을 하고, 그게 또 아마 수출까지도 될 수 있고 새로운 건축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굉장히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3대 분야 중에 하나가 그 도시, 공간, 생활, 녹색 인프라 전환이, 그거는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만, 요거는 적응과 탄력성 회복을 주 내용을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국가 예산을 태워서 가고 법과 제도에 이제 담아서 가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5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한 6차례 정도의 그린 뉴딜 정책이 저희들은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우리 경제발전을 시켰듯이 이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녹색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이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골간에 바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그 탄력적 사회를 구축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과제들을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이게 아마 불란서의
사상가 장작 루소가 남긴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기후변화가 촉발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각종 자연재해가 정말 많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인간의 욕망 때문에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